오늘 홍석현 이 중앙그룹 회장이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삼바 상장 유지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뉴스에 중앙일보라든지 뭐 조중동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파이낸셜 투데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그래도 써놨더라고요. 지금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단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투자감시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고발을 한 건데 이제 이유는 뭐 많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그 조금 간추려 보면은 12명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아까 홍 회장 등을 합쳐서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단체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체로 사기를 치는 거죠. 경제 관련해서도 홍석현이가 주는 돈이 이 썩은 돈이 달콤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아서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런 것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미래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눈을 뜨고 이걸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조 2천억 원을 상장을 폐지하고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돈이 2조 2천억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6명이 전부 다 100% 이제 오케이 상장 폐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만장일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상장을 또 재개시킨 거잖아요. 예, 잠시 멈추고 있었던 것을. 그렇게 하니까 2조 2천억 배상은커녕 다시 오히려 20조의 불법 이익을 얻게 된 겁니다. 이건 정말로 사실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끔찍한 얘기, 완전 재앙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실질 가치로 하더라도 2006년도에 63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63억짜리가 지금 20조의 이익이 생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사기로 회계를 해가지고 완전히 조작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5조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63억밖에 안 되는 거를 5조로 서류 조작을 해갖고 만들었어요. 이게 정부에서 힘을 다 같이 안 쓰면은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겠죠. 이게 삼성 족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래서 삼성이 우리나라의 재앙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그마치 돈이 이제 20조가 63억밖에 안 되는 게 온갖 방법으로 부르다 보니까 20조까지 이익을 취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20조를 가지고 1조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들 300명이죠. 거기 다 풀어도 얼마 안 돼요. 예, 검찰, 경찰, 정권회사, 뭐 선물회사 그냥 전부 다 갖다 먹여도 1조 가지고 그래도 자기들이 19조 남아요. 그러니까 3대째 검찰, 경찰, 정치꾼 구워 삶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야성이 없잖아요. 야성이. 전부 다 뭔가 이렇게 범죄가 벌어지고 있어도 가만히 있잖아요. 신문들도 완전히 삼성에서 이렇게 20조 벌면은 1조 갖고 풀어버리면은 전부 다 광고 풀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안 떨어질까봐 꼼짝도 안 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투자감시센터라든지 시민고발센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고발을 일단 한 겁니다.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미래에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20조면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5천만 1인당 40만 원씩 기본 소득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40만 원씩, 우리 주권자들한테 40만 원씩 뜯어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1인당 5천만에게. 삼성 이 족벌 수괴 집단이. 이렇기 때문에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왜? 1조면은 이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든지 갖다 구워 삶아요.
태극기 부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경로당에서 탑골 공원에서 노는 사람들 불러다가 5만원 10만원 주면서 태극기 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를 살리자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곳은 삼성의 족벌의 홍석현이와 삼성 이건희가 이재용 그들의 부패 DNA로부터 나온 기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5만원 10만원이 달콤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손자 손녀들은 비정규직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양산을 하는 시스템을 누가 만드나요? 예? 비정규직으로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그 삼성의 기흥 공장에도 있어요. 청년이죠. 그것도 20대 중반. 지금 태안 그쪽에도 24살. 이렇게 꽃다운 청년들이 죽어나갑니다. 이 시스템을 삼성 족벌이 우리나라의 3대, 4대 세습을 하고 있는 대기업 족벌이 만들었죠. 이 대기업 족벌들을 위해서 지금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정치 양아치들이. 저 사한당의 태극기 집단은, 태극기 모욕 부대는 친일파 앞잡이들로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수렁으로 빠뜨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번에 또 1만 명 이상이 1만 명이 아니죠. 하여튼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다 나와가지고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 정부가 계속 일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일을 못하죠. 일을 못해요. 삼성에게 완전히 매가지가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 출발한 지 얼마 안 될 때부터 드루킹한테 잡혔잖아요. 드루킹을 터뜨린 쪽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은 결국은 삼성에게 이득이 돌아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삼바가 그 박근혜 대통령까지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랬는데 삼바가 삼성의 이재용 풀려나고 박근혜 혼자 30년 산다면서 들어갔죠. 그랬는데 지금 박근혜 부대에서는 또 태극기를 또 들게 만드는 쪽은 정경련하고 삼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양다리 작전을 쓰면서 한쪽이 죽으면은 이쪽이 살고 이쪽이 죽으면 저쪽이 살게끔 그렇게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은 현재 이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어서 태극기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것을 초반에는 밀어붙였어요. 근데 드루킹 사건이 딱 터지면서 갑자기 동력이 떨어져 가지고 일을 제대로 쳐나가지 못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드루킹은 나중에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 1명 노회찬 의원, 삼성과 각을 세우는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재용은 결국은 감옥에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을 살려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삼바가 살아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63조가 아니에요. 63억밖에 안 돼요. 이 제일 처음에 출발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이란 이 회사 자체가. 그런데 지금 20조라는 이익을 얻은 겁니다. 5천만 국민에게 4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은. 삼성이 다 먹어버려. 그리고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택시 쪽에 사람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자한당이 났다면서 박수를 쳤다는데 그것이 또 재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끔 흘러가게끔 만드는 거죠. 어차피 모든 법안은 자한당에서 대기업 족벌들한테 좋도록, 삼성에 좋도록 만들어준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단에게 다시 박수를 보내도록 만들고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그런 그림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이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비정규직도 일단 해결 안 되는 데다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사실은 삼성에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되는 일이. 한번 보세요. 예. 그런데 대기업 족보라고 삼성은 돈이 남아 돌아가요. 그런데 비정규직이는 사람들은 죽어나가요. 그렇지만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왜 해결책이 없습니까? 정부가 계속 발목이 잡히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번엔 또 뭘로 발목을 잡았나요? 김태우 사건으로 또 발목을 잡은 겁니다. 왜 김태우라는 사람이 이명박 정권에도 있었고 박근혜 정권에도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민정수석이라는 조국은 그대로 썼을까요? 거기 감찰반 안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정의요원, 경찰직, 검찰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제2의 드루킹처럼 다시 또 삼성을 위한 사람이었나요? 왜 조국이 청와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개인 감찰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나요? 그러면서 건설회사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가서 또 그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잘리니까 바로 또 뒷배를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를 공격하는, 드루킹이 청와대를 공격했죠. 김태우도 지금 청와대를 공격해요. 누구의 힘을 믿고. 여기 또 홍석현이 삼성의 이 부패한 집단이 또 개입된 건가요? 그럼 왜 중앙일보로 안 갔지? 이 사람이 중앙일보로 가면 되는데. 조선일보로 갔잖아요. 자료를 조선일보에 넘겨주고는 하나씩 오픈을 하면서 지금 경제 관련 지표가 계속 나빠지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항상 같아요.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뒤에서 내통을 다 해먹는 그런 족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완전히 우리나라의 컨트롤 타워인데요. 내가 볼 때는 이 부패 DNA가 3대, 4대째 되어오고 있는 이 집단이 완전히 진짜 우리나라를 들어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어떤 그런 무슨 괴청놀이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할머니 탑골당에 가 있는, 아니면은 경로당에 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자 손녀들을 저희 비정규직으로 몰아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있는 집단들이 누굽니까? 3대 4대 우리나라 족벌하고 삼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한 겁니다. 박정희 신화에 그 시달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왜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정희가 새마을운동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 전쟁의 폐허에서 도로를 놓고 철도를 깔고 막 초가집이 이제 벽돌집으로 바뀌고 그런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박정희가 훌륭해서 그렇구나 하고 김일성 찬양하듯이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금처럼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탓을 하기 이전에 깨어난 사람들이 나서야 되고, 깨어나지 못한 사람도 참 많죠. 저 TK 지역에, 대구에, 부산에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폭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나빠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볼 때는 한순간에 달콤한 과실이다. 왜? 자기가 있으면은 자기의 2세, 3세가 있잖아요. 2세, 3세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막 모아놨어요. 예, 아주 그냥 힘든 시기에 그냥 굶고 막, 아니면 남 좀 괴롭히고 해가지고 모아놨어. 그러면은 자기 자식에게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은 자기의 분신이니까 고생 안 하고 이 돈을 가져갔으면 좋겠어 하면서 다른 사람의 뭐 고혈을 짠다거나 해가지고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은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거든요. 당연한 걸 내가 받았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그 엄마 아빠가 이 돈을 내한테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오히려 엄마 아빠의 존재를 고마워하지 않아요. 돈이 그냥 고마울 뿐이죠, 돈이.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잘 이제 모른다고 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지금 31살인 애가 21살에 그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자기의 어떤 불행의 시간을 보상받고자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는데, 지금도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동안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지금 교육 체계가 갑자기 바뀌진 않지만은 교육 체계를 바뀌어가지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2세, 3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내 시기만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예.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고호가 살아생전에 그림 하나 못 팔고 이제 죽었고, 고호가 죽고 나니까 그림이 엄청 올라갔더라.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살았을 때 그 그림이 팔려가지고 돈이 많아야지.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물론 고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많이 고통받은 것처럼 늘 나오잖아요. 막 길을 자르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고호가 썼던 일기를 보면은 굉장히 자기 삶에 자긍심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마지막에 죽었을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은 굉장히 미스테리컬 해가지고 영화로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불멸이라는 것은 작품을 통해서 표현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불멸로 남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예. 그런데 굉장히 왜곡된 게 많아요. 드라마틱한 것을 사람들은 가장 흥미로워하기 때문에 영화에도 제일 많이 출연을 하고, 책에도 항상 그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고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고호의 그림을 보다 보면은 그런 느낌보다는 훨씬 더 사랑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자 먹는 사람들,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제 자기가 어떻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그림 속에 많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이 그대로 후세에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저는 삶에 있어서 아주 가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가 살아서
지금 현재 나의 행복이 늘 그 돈에 그래 시달리다 보면은 그게 그 시달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악몽이죠. 예. 막 그 돈 때문에 막 그 꿈을 꾸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우리나라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치와 허영을 아주 그냥 그 미덕인 것처럼 막 그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김태우 이 사건도 저는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은 삼성의 큰 그림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또 청와대를 흔들어가지고 이제 이전이 지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결국은 그렇지만은 그것을 또 이제 흔들겠죠. 그 세력이 나는 여시제의 홍석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홍석현은 또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자한당하고 양쪽을 다 양손에 떡을 쥐고 누구에게 떡을 줄까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누구를 미느냐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예. 홍석현한테 딱 걸려가지고, 그 예쁨 받아가지고, 뭐, 뒷돈을 먹는 거 둘째치고, 홍석현한테 낙점 받아가지고, 이 정권을 잡으면은, 굉장히 또, 민주당이든, 뭐, 자한당이든 할 거 없이, 그 노예의, 이 세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래서 JTBC에 홍석현이 밀고 있는 유시민은 홍석현의 복심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지옥의 열차를 타는 그런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홍석현이 JTBC가 주시하고 있고 미는 사람은 안 된다. 홍석현은 누구든지 집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청와대를 흔들어서 지금 이 상황을 나중에 또 만들 그럴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탈을 썼죠. 정말 위험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은 알바생들한테도 걱정이 돼가지고, 알바생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보니까. 나는 참 그런 게 참 놀랍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 알바생들이 이제 나중에, 일을 하다가 어떤 그런 잘못 돼가지고 뭐 다친다거나 하게 되면은 나라에 손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청소년 노동권 요약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알기 쉽고 바람직하게. 예. 그래가지고 학생들도 청년들 또 청소년들까지 걱정하는 이런 내용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보살피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님은. 그래서 부패를 가장 멀리 해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깨어난 사람들은 서로 간에 알리고, 사실은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거든요. 자한당은 다시 또,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것들은 홍석현이하고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부대를 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코리안 퍼스트님이 태극기를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태극기를 받아와야 되고, 그 일제 앞잡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 그 말씀을 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순간이 굉장히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이 우리한테 좋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것대로 우리가 알려야 되지만은 실은 굉장히 긴장된 순간의 연속이라는 거죠. 예. 지금도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져요. 예, 다 같이 힘내서 화이팅! 바이!